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외도를 끊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만 넘기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직 정리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면 그때 끊으려고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서가 아니라 대부분은 진심이거든요. 정말로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외도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묶여버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외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커서가 아닙니다. 정이 깊어서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현실로 돌아갈 용기가 아직 없거나 상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거나 지금의 고통보다 끊은 뒤의 고통이 더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죠. 사람은 이상하게도 확실히 무너지는 길보다 조금씩 썩어가는 길을 더 오래 선택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버틸만하다. 아직은 나만 알면 된다. 이 아직이라는 말이 사람 인생을 몇 년씩 잡아먹죠. 외도를 끊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시간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일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요. 가정도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두 개의 삶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하나는 가족 앞에서의 나, 책임 있는 척,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는 나. 다른 하나는 숨겨야 하는 나, 들키지 않기 위해 계산하는 나.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늘 긴장하는 나. 이 두 삶을 동시에 붙잡고 사는 사람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겠죠. 외도를 끊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사실 대가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천천히 조금씩 이미 치르고 있는 거예요. 신뢰가 조금씩 사라지고 자기 존중이 조금씩 깎이고 관계가 조금씩 말라가요. 자,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느려서 본인만 눈치 못 챕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도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막연한 경고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외도를 끊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 5가지 패턴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앞에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도를 끊지 못한 채 스스로를 설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르고 가는 길과 알고 가는 길은 결과가 아니라 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결말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에요. 첫째, 가정은 남아있는데 관계는 끝난 상태. 외도를 끊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혼도 아니에요. 완전한 파탄도 아닌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상태예요. 가정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관계는 이미 끝난 상태. 겉으로 보면은 아무 일 없는 집처럼 보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요. 아이 이야기도 하고요. 필요한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거는 함께 사는 관계가 아니라 기능만 남은 공동체예요. 대화는 있지만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웃음은 있지만 온기가 없어요. 상대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외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혼은 안 했잖아요. 가정은 지켰잖아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버티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인데 형식은 유지가 됐는데 하지만 그 형식 안에서 관계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아요. 이 단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큰 싸움도 없고 결정적인 사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천천히 서로에게서 내려와요. 말을 걸지 않게 되고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고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 없이도 내 삶은 돌아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는 이미 끝이에요. 외도를 끊지 못한 쪽은 속으로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래도 집은 편안해. 싸우는 건 없잖아. 예전보다 나아졌어. 하지만 그 편안함은 회복이 아니라 포기에서 오는 평온이에요. 상대는 더 이상 나에게 상처받을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간 부부는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서로를 포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가면은 아주 위험한 착각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집도 많잖아. 맞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이 삶의 끝에는 공통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다 크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어졌을 때
그때 갑자기 허무가 밀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린 대체 왜 이렇게까지 왔지? 그때는 이미 되돌릴 감정도 다시 시작할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겠죠. 외도를 끊지 못한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수가 바로 이 상태로 서서히 늙어간다는 거죠. 이혼도 안 했고 회복도 안 한 채 같이 늙어간다는 말로 모든 걸 덮어버린 채로 그렇게 시간을 흘러갑니다. 이 결말이 가장 잔인한 점은 누구도 크게 불행해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진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결국 이혼, 그리고 외도 상대와도 파국. 외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정을 떠나도 이 관계는 진짜다. 지금 힘든 건 과정일 뿐이에요. 이 믿음은 거짓이라기보다는 사실 도피에 가깝죠. 왜냐하면 외도 관계는 처음부터 현실을 빼고 시작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책임도 없죠. 일상도 없고 아이의 문제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집안일도 없습니다. 서로가 만나는 시간은 늘 도망친 시간이고 그 안에서 누구나 최고의 모습, 그 최고의 버전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착각이 생깁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난 괜찮다. 이 사람만 있으면 난 숨이 쉬어진다. 이 사람만이 나를 이해한다. 하지만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한 감정이에요. 자, 문제는 이 감정을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가정을 정리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돼요. 자, 이혼이 현실이 되는 순간 외도 관계는 외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고 책임이 붙고 현실이 들이닥칩니다. 자, 그때부터 관계의 색이 완전히 바뀌어요. 숨 쉬던 사람이 부담이 되고 설레던 만남이 의무가 되고 이해해주던 말들이 간섭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 다 서로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 정도였나? 의외인데? 외도 관계는 서로의 취약한 상태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로움, 인정욕구, 회피, 결핍. 자, 그 상태에서 만난 관계는 서로를 치유하기보다는 서로의 구멍을 붙잡고 버틴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시작되면 버티지 못하죠. 자,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외도로 시작한 관계는 끝까지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 나한테도 언젠가 똑같이 하지 않을까? 배반하지 않을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어떤 증명으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거든요. 자, 결국에는 의심, 통제, 불안, 이 관계를 이것들이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장 잔인한 순간이 오죠. 가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고요. 외도 상대와의 관계도 버텨낼 힘이 없을 때 그때 사람은 완전한 혼자가 돼요. 자, 이 결말이 공통된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걸.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죠. 가정도 잃고 상간자도 잃고 남은 건 관계 하나를 붙잡고 버텼던 시간과 그 대가뿐입니다. 외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결말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셋째, 들키지 않았어도 평생 죄책감이 묶이는 결말. 외도를 끊지 못했지만 끝내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은 가장 성공한 케이스처럼 보입니다. 이혼도 없고요. 큰 갈등도 없고요. 가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사회적 평판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다행이다. 이제 끝났으니까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되겠죠. 들키지 않았다는 건 자유로워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평생 들키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휴대폰에 예민해지고요. 질문에 과잉 반응하고요. 사소한 의심에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 일도 없는데 늘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요. 태도가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게 일상이 되고 숨기는 게 기본값이 됩니다. 딴 것도 다 숨겨요, 이제.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감정이 생겨요.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온전한 내가 아니구나. 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아니라 나만 아는 나 자신의 모습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배우자의 신뢰를 받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당신은 그럴 사람 아니지만 당신 믿어. 자, 이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형벌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자기 자신을 밀어내요. 내가 이 말들을 자격이 있나? 이 관계를 누릴 만큼 난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답을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겠죠. 이 결말의 가장 잔인한 점은 외도가 끝났어도 나 자신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술로, 누군가는 일로, 누군가는 무기력으로 이 감정을 덮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용한 순간마다 다시 떠올라요.
그때 왜 끊지 못했을까? 외도를 끊지 못한 채 들키지 않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들이 있어요. 차라리 들켰다면 이렇게까지는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 결말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으로만 삽니다.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항상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요. 넷째, 아이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결말. 외도를 끊지 못한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한테 영향이 없어요. 부부 문제지 부모 자격이랑은 상관없잖아요. 자, 하지만 아이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죠. 아이들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도 분위기는 매우 정확하게 느낍니다. 집안의 공기 일단 달라졌고요. 부모와 사이의 그 거리 달라졌고요. 말투의 온도 달라졌고요. 눈을 피하는 순간들이 있고요. 이 모든 걸 뭔가 이론적으로 누군가 확 설명해 주진 않지만 몸으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외도를 끊지 못한 상태의 가정은 아이들에게 늘 어딘가 불안정해요. 큰 싸움이 없어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요. 웃음이 있어도 안심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유를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배워요. 아, 여긴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조용히 선택합니다. 말을 줄이거나 눈치를 보거나 감정을 숨기거나 너무 빨리 철들어 버리거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모르는 방식으로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 결말의 무서운 점은요. 아이들이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착했으면, 내가 문제를 안 일으켰다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자, 부모의 문제를요. 자기 책임으로 바꿔가지고 품고 자라요. 어디다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오거나 어른이 되면 관계의 방향이 바뀌겠죠. 존경은 사라지고 정은 남아있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때 부모는 이렇게 느낍니다. 자, 왜 이렇게 얘랑 멀어졌지? 어릴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그 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겠죠. 매일매일 조금씩 쌓인 결과입니다. 외도를 끊지 못한 부모의 아이들은 자주 이런 내면을 갖게 돼요. 관계는 언젠간 무너지고 사랑은 믿을 게 못 된다. 가까워질수록 아프다. 가지 말자. 자, 이 믿음은 연애에서도 결혼에서도 그 아이의 삶 전체를 흔듭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아이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때예요. 엄마 또는 아빠 좋은 부모였어. 이 말이 위로가 아니라 벽처럼 느껴질 때. 존경도 아니고 기대도 아닌 그저 정중한 거리감. 자, 외도를 끊지 못하는 선택의 대가는 이혼 서류가 아니에요. 아이 마음에서 먼저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말은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죠.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시 아이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째,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말. 외도를 끊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그 지점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점이에요. 이 단계에 온 사람들은 이미 많은 걸 잃었습니다. 가정의 온기, 관계의 신뢰, 아이들과의 거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그 존중. 그런데도 겉으로는 그럭저럭 살아가요. 일도 당연하고요. 사람도 만납니다. 그리고 휘휘낙낙 웃기도 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말은 폭발하지 않고 침식되기 때문이에요. 외도를 끊지 못한 시간 동안에 사람은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잖아. 나도 힘들잖아. 이 말들이 쌓이면요, 어느 순간 자기 안의 기준이 무너져요.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했고, 처음에는 스스로가 싫었는데 어느새 그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게 돼요. 이게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느낄 힘 자체가 다 닳아버린 상태. 이 단계에 들어가면 사람은 더 이상 나답게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갖지 않습니다. 그저 문제없이 하루를 넘기는 게 목표가 돼요. 기대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깊어지지 않고 인생을 최소한의 감정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득 혼자 있는 밤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자, 그때 떠오르는 건요.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의 사건도 아닙니다. 끊지 못했던 시간들이에요. 미뤘던 그 결정들, 합리화했던 순간들, 스스로 속였던 그 말들. 외도를 끊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신을 포기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이 인생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이 포기가 인생을 완전히 낮은 곳으로 고정시킵니다. 이 결말의 가장 잔인한 점은 아직 살아있는데 더 이상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겁을 주고 싶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외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것도 당연 아니죠. 다만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외도는
가정을 무너뜨리기 전에, 관계를 무너뜨리기 전에, 아이를 아프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들으신 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외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5가지로 나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예요. 외도는 대단한 결심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조금만 더, 지금은 아직, 정리되면 에라이 모르겠다, 이라는 말로 계속 연장이 돼요. 그리고 인생은 그 조금만 더가 쌓여서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정답을 이렇게 주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는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선택을 1년 더 가져가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만약 확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겠다면, 그건 이미 우리 안에 답이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끊는다는 건 모든 게 좋아진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프고, 흔들리고, 당연 외롭죠. 그립고요. 하지만 끊지 않는다는 건 아픔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형태만 바꿔가면서 계속 이걸 지불해야 돼요, 비용을. 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당장 인생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스스로를 속이는 말 하나만은 오늘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다들 그렇게 산다.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자, 그 말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요. 외도를 끊는다는 건 누군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자기 편에 서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회복의 길을 찾습니다. 늦어도 괜찮고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속 미루지만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